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내가 가져가고 안 볼 자신 있다. 네. 그러면은 빅테크 중에 5개 정도는 사셔도 되죠. 지금부터. 어떤 5개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가상자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네. 책에 가상자산의 인식을 바꿔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가상자산에서 요즘에 최근에 여러 좀 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또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더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 대표님은 또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책을 쓸 때는 네. 뭐 1년을 보고 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보면 5년, 10년 또는 반복적으로 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쓴 건데 제가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보니까 메타버스 세상은 2, 3년 안에는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실체가 없으니까 네. 메타가 광고가 줄었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주가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팔고 있잖아요. 네네.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준비 중인 거고 메타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곧 나올 거예요. 아마 내년쯤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 되면은 정말 대박인 건데 안 되더라도 이제 보완하면서 갈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가능해졌는데 우리가 인스타그램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하시겠지만 근데 인스타그램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겼거든요. 근데 그 개발자들이 페이스북에 그거 팔 때 1조 가치인가 주고 팔았어요. 물론 거기에 합류했지만 1조요? 네. 달러 아니고? 예, 1조 원. 그러니까 1조 2조 사이였어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어느 나요. 정도 되나요? 지금 가치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100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페이스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요즘은 뭐 인스타가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하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페이스북이 됐건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서 우리가 글도 달고 하면서 많은 정보가 모이니까 또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광고도 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꼭 2차원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3차원 그렇게 해서 내 아바타 또는 푸사 이런 것들이 3차원 공간에서 이제 곧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나왔을 때 광고하느라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유저 수가 SNS 포함해서 왓츠앱이랑 페이스북 메신저 포함해서 3억 명이 아니라 30억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알기로 70억 예, 70억인데 정도. 뭐 은행 어카운트 없는 애들이 한 10억 이상 되니까 아프리카 이런. 그러니까 제대로 돼서 하고 있는 사람이 30억 명이 넘는 거니까 그 중에서 10%만 와도 바로 3억 가입자가 되는 그런 플랫폼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뭐 코인 조금 나눠주면 생태계 조성하는데 뭐 되겠죠.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런 세계가 생기면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래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런 쪽에 와서 광고를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데 메타버스 환경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성장된 회사 중에 있긴 있잖아요. 네. 네이버? 네이버죠. 네이버 있고 네이버에 제프토라는 서비스가 있고 가입자가 한 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로블록스라고 미국의 회사가 있죠. 이제 그 두 개의 회사밖에 없는데 거기 어린이들밖에 안 가요. 초등학생. 그냥 가서 할 게 없거든. 근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게임 만들어서 지들이 만들고 게임 자기들이 즐기고 근데 그 수준이 딱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정도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어른들은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게임 안 하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하죠. NC소프트 유저는 다 거의 다 어른이잖아요. 대부분의 게임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한 메타버스가 됐건 한국의 제2의 메타버스가 됐건 이런 쪽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게임하면서 버는 돈 또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하는 그런 거에 디지털 자산은 그거에 대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코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 왜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 지금처럼. 그러면은 지문 증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내가 이거를 이 사람한테 팔았다는 증명이 바로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칼을 샀어. 굉장히 뭐 1억짜리 칼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 칼을 산 거에 이 칼의 효력이 엄청나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또는 게임사가 인기 있으니까 막 더 찍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프로그래밍 코딩 몇 번 하면 되는데 그게 못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몇 개 한정 생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NFT 기술이고 NFT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이더리움이 되는 이런 코인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이 2년, 3년 안에 열리면은 다시 이 코인이 재부각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글로 메타버스들, NFT 그쪽으로 가기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빅테크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주식도 어렵고 부동산도 계속 흔들흔들하고
가상화폐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안전자산에도 좀 많이 포커스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안전자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랑 안전자산 좀 언제 필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안전자산을 사실 뭐 다 아시는 게 이제 금이라든지, 금. 예, 아니면은 달러. 그렇죠. 통화 달러나 네. 아니면 채권 이렇게 되겠죠. 예, 그 세 가지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요. 그 레이 달리오가 이제 올웨더라는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한참 이거를 다뤘는데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되게 이렇게 많이 빠질 때 항상 밑을 지켜줬던 것들이 그런 배분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항상 늘렸다 줄였다 하지만은 항상 어느 정도는 가져갔고 왜냐면은 지금 같이처럼 이렇게 빠질 때는 금이 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다른 역할들을 해주는 뭐 달러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안 좋은 사이클인 게 채권하고 주가가 다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채권 보유한 쪽에서 이제 손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보면은 주식도 이제 점점 매력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제 말이 좀 안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지금 너무 싸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주식도 지금은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은 네. 매력적인 매력적인 자산으로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자산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주식을 또 사면 되죠. 경기 방어적인 주식. 예, 그리고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이런 거 골라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배당이 8, 9%짜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재미없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은행들 실적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올라갈 때 예대 마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5%씩 주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네. 많이 빠졌고 봤는데 리만 사태만큼 빠져 있어. 밸류에이션상. 네네. 그러면 2년 보고 투자하면은 네. 그게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일인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어려운 분들은 6개월 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분들하고는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6개월 안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최소 2년에서 3년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은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훨씬 수익률이 높고요. 채권이 매력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채권이 안전자산인데 여러분 국채가 완전 안전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 등급만 아니면은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왜냐면은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손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자만큼은 다 챙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채권으로 손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지금 평가 손해예요. 평가손. 그리고 이제 채권 펀드에 들어갔을 때는 채권 펀드들은 손실이 나니까. 그런데 네. 그냥 채권을 사서 2년, 3년 만기 쪽에 채권을 지금 사시기면은 좋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반드시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지금 싸게 사거든요. 지금 채권도 가격이 막 디스카운트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싸게 사고 쿠폰, 이자도 먹고 이렇게 돼서 채권이 뭐 저는 사실상 이제 한 내년 상반기부터 좀 채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워낙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반대로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물려도 네, 상관없어요. 금이나 달러 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금? 금은 뭐 늘 뭐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저희는 금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은 게 일단은 현금 흐름을 소환하지 않아요. 금이 금을 예, 낳진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냥 자산을 이제 보유 가치가 다고 거래 가치도 없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금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네. 달러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지금은 달러가 사실은 역대급으로 제일 비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럽도 안 좋고 네. 일본도 안 좋고 엔화도 뭐. 예,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짓누르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비싼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언제 좋냐면은 전쟁 났을 때 이럴 때 좋기 때문에 달러만 갖고 있으면 그렇고 달러를 사가지고 바꿔서 그걸로 미국에 제일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안 망할 기업. 네, 애플, 구글 이런 거 망할까요? 네. 유튜브 다 보겠죠, 계속. 네. 그쵸, 그쵸. 네. 그런 핵심 우량주를 매집할 수 있는 그러면 배당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 얘기해 주셔서 미국 기술주들이 굉장히 사실 나스닥이 아까 전에 33% 떨어졌다고 하셨으니까 개별주는 더 많이 떨어진 것도 많잖아요. 네. 굉장히 뭐 많이 싸진 거고 지금 앞으로 뭐 더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좀 담아도 되는지랑 그 다음에 좀 그중에서도 좀 괜찮게 보는 거 워낙 뭐 글로벌 종목이니까요. 저희가 어떤 말 해도 뭐 영향을 미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빅테크는 좋은 기업들 너무 많은데 사실 금리가 세게 올라갈 때는 그 성장주들이 타격이 좋죠. 굉장히 커요. 좋죠. 네,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조건을 어떤 조건인가요? 2년 이상 투자한다.
2년 이상. 예, 예.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내가 가져가고 안 볼 자신 있다. 네. 빠져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빅테크 중에 5개 정도는 사셔도 되죠. 지금부터. 어떤 5개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준은 네. 뭐 다음 분기 실적이 나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절대 안 망할 기업에서 고른 거거든요. 절대 안 망할 기업. 네, 한 적어도 10년간 안 망할 기업 이렇게 네, 할게요. 아주 네. 자극적인데요. 네, 10년 정도는 네. 어딜까요? 네.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아시는 네, 거예요. 일단은 뭐 그렇기 제가 때문에. 몇 개 한 80%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애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구글.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2개 중에 테슬라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테슬라 안 넣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존하고요. 아마존. 네. 테슬라는 반반이라서. 네, 반반입니다. 한 개 뭔가요, 그러면? 네. 그 테슬라긴 한데. 테슬라긴 해요. 네, 반반이에요, 아. 반반. 그래서 이제 꼭 그 5개가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제 기준은 네. 2년, 3년 지나면은 절대 지금보다 이익이 다 늘어났을 기업들이고요. 오.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들인 오. 거죠. 그러니까 왜 아마존도 왜 들어갔냐면은 네네. 클라우드의 1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소매 경기 안 좋아지면은 아마존의 그 쇼핑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안 좋겠죠.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좀 빠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클라우드나 이런 성장 산업들이 있고 이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이제 돌아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네. 그리고 주가도 사실 많이 빠져서 네. 밸류에이션이 싸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메타죠. 메타 같은 경우는 뭐 14배까지 떨어졌고 우리나라 네이버가 지금 30배예요, PR이. 근데 지금 빅테크 회사들 다 22배, 23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더 싸네요. 더 쌉니다. 예. 뭐 그러면은 2년 정도는 승부해 볼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말씀해 주신 게 애플, 구글, MS, 아마존, 테슬라인데 지금 책에 보니까 버크셔 해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있던데 네. 지금 애플의 비중이 47.6%인 거죠? 네네. 몰빵이죠. 네. 버핏님께서 애플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애플 비중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이 애플 하나가 이 포트에 모든 걸 좌지우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워렌 버핏은 사실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아니고 네. 사실 기업 인수자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 정도로 기업을 인수할 정도로 사고요. 제가 이거 10년 전 포트폴리오도 비교해보고 항상 그러는데 10년 전 포트폴리오하고 지금 최근 포트폴리오하고 분기마다 발표하거든요. 네네. 변한 게 2종목 정도밖에 없어요. 새로 추가되는 기업들은 계속 있습니다만은 변한 게 2개면 탑10에서 빠진 게 별로 없어요. 네. 2개 뭐가 바뀌었나요? 아마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게 빠졌던 것 같고 네. 찔레트가 빠졌나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보험사 이런 것들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재들 많이 하고 이번은 철저하게 자기가 아는 기업들,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죠. 그런데 애플도 그 투자 계속 안 하다가 투자한 지 그렇게 오래도 안 됐습니다. 한 뭐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비중을 그렇게 많이 들린 거는 애플의 이 독과점적인 기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든 플랫폼에서 OS, 마이크로소프트가 위대한 게 전 세계 독점 기업이잖아요. 모든 PC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혼자 다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게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양분했잖아요. 안드로이드랑 iOS로 했잖아요. 네. 근데 두 개 중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빼고 네. iOS는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바일 환경은 계속 가는데 그러면 스마트폰 회사들도 막 10개에서 다 망하고 지금 네. 그 독점적인 회사는 중국 거 빼면은 삼성전자랑 애플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다 구글이 하고 아이폰은 다 iOS가 하는데 그러니까 애플과 구글이 안 망하다는 이유가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 쓰면 망하겠죠. 근데 그런 세상이 오진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코카콜라는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애플의 비중이 40.6%잖아요. 혹시나 누가 이걸 보고 버핏님이 애플에 이만큼 많이 투자했으니까 나도 내 자산의 비중에 투자 비중에 네. 50%를 애플에 하자. 이런 전략은 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확신이 가고 자기가 네네.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좋은 전략인 거는 같아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애플이 조금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총보다 더 컸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크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했던 상황이고 우리가 애플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애플을 안 쓰시는 핸드폰 안 쓰시더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고 또 애플이 자동차도 나올 수 있고 애플은 플랫폼 기업으로 또 계속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이 주가가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왔던 거에는 주주 환원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다음에 팀 쿡이 물려받고 팀 쿡은 지분율이 아마 1%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애플의 주주는 다 금융사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펀드, 그다음에 펜션 펀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라이칸 같은 애들이 공격을 했죠. 이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SK그룹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주주 액티비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책이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 이거에 엄청나게 이제 저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애플이 연간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주주 환원을 하는 해들도 꽤 있었습니다. 지금도 100조 원 정도 매년 100조 원을 자사주로 사서 소각해버려요. 올해도 엄청난. 네, 100조 원을 사서 소각을 해주니까 주가가 떨어지다가도 안 떨어지고. 아, 근데 뭐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2, 3년 보고 이 5개 기업은 지금보다는 저도 올라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긴 하네요. 예. 책에 보면 이제 장기 투자해놓고 덮어둬도 저절로 이제 성과가 이제 좋아지는 기업군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던데 그 핵심 점검 요소가 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아, 기업 점검할 때요? 네. 좀 그게 아마 마이크 포트의 5가지 힘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아, 네네. 네. 그거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사실 뭐 6개월, 1년 단위로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뭐 3년, 5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 뭐 직장인 삶에도 전 훨씬 맞다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왜 정보는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투자법을 하면은 평균 이상은 계속 하실 것 같고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낚시하는 것 같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경영학 이론에 보면은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님이 5 포스즈라는 5가지 힘을 되게 강조하면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5가지 힘이 뭐냐면은 원래 기존 산업에 있는 경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산업이면은 거기에 뭐 4개, 5개 업체들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존의 산업인데 거기에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대체 기술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체 기술은 대표적으로 뭐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원래는 PC 회사였고 맥북 만드는 회사였는데 스마트폰을 2009년에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멀어서 기억 안 나시면은 노키아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아, 알죠. 네, 노키아라는 핸드폰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2%로 2009년까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 기술인 그때는 이제 거의 문자와 노키아가 노르웨이 기업입니다. 노키아가 먹여 살렸다. 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의 전 세계 핸드폰은 2대 중 1대는 노키아였는데 전 세계에 그거는 이제 메시지하고 전화 받고 하는 건데 갑자기 거기서 PC 환경이 나와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애플이 들고 나오니까 그래서 망했죠 지금. 모토로라 망했죠. 다 없어집니다. 예. 없어지고 삼성은 그거를 만들어주다가 야 나도 이거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해가지고 삼성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중국 카피자라는 중국이 살아남은 거죠.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간 게 대체 기술. 그러면 우리가 투자 어디를 해야 됩니까? 2가지 답이 나오죠. 첫째는 그 미꾸라지처럼 기술을 갖고 들어온 애들 신규 진입자예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애플을 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지켜낸 그 시장에서 지켜낸 애가 된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일 수도 있고 그럼 다른 산업에서 그걸 지켜내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반도체도 그런 거죠. 반도체 기업이 10개가 넘었어요. 15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망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갑과 을이 되는 기업이 힘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이 강해지는 기업들을 사시면 되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는 다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거 지키는 그러니까 애플도 못 들어오고 테슬라도 못 들어오는 이러한 시장을 지키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그런 회사를 사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표현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뭐 경제적 해자가 있는 네, 그런 건데 그거를 하는 3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기 또는 들어오기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돼요. 예를 들어 반도체에 누가 새로 들어온다.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면요. 삼성전자가 매년 40조 원을 투자를 하고요. TSMC도 40조 원을 투자해요. 그만큼 투자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근데 기술도 없어요. 나노 기술 이거 미세공정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경기 사이클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 모양이지만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좋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콜라를 만들면 그 회사가 잘 될까요? 광고비를 써야 되는데 아니요. 안 되죠. 코카콜라와 그 펩시콜라는 그냥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 현금 흐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배당하고 이러면서 안 망하고 가는 거죠. 진짜 부럽네요. 네. 그래도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절대 깨지지 않은 브랜드가 이제 뭐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옷이나 백을 잘 만들어도 그 100년, 200년에 영국 왕실에서 쓰던 프랑스 왕실에서 쓰던 네. 이런 그렇게 역사로 들어와 버리죠. 네. 이건 역사적 프랑스 안 되잖아요. 그게 브랜드예요. 네. 그걸 못 깨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한 세 가지라고 했는데 일단 마지막 한 그게 개가 또 뭘까요? 기술이에요. 네. 기술. 네. 근데 아까 합쳐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 예를 들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네. 거는 전기차는 다 만들 수 있죠. 배터리 사다 만들면 되는데. 네. 근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그 데이터베이스는 네. 구글이 먼저 했잖아요. 구글은 10년 전부터 웨이모 차 돌려가지고 계속 카메라 찍으면서 맞아. 그걸 했어요. 그런데 구글의 바보짓은 뭐냐면 그 차를 만드는데 한 대당 1억씩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많은 차를 돌리려고 그러면은 뭐 1조, 2조를 차를 자기네가 사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이디어 혁신을 해봅시다. 이걸 완전히 뒤로 바꿔봅시다.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자기가 1억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네네. 동의만 해주면은 그 데이터를 다 쓰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0만 대 넘게 누적으로 한 뭐 지금 200만 대 가까이 네. 차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도 없고 네. 그 다음에 iOS가 만든 것처럼 자기네 OS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도조 시스템 해가지고. 그래서 테슬라의 알고리즘 그 OS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만들어주죠. 네, 그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예를 들면 노키아를 보면서 사실 뭐 영원한 1등은 없는 거니까요. 네.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위고 굉장히 안정적인 여러 가지가 많지만 또 누군가는 애플도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에 노키아 시대와는 다르게 애플은 너무 이제 무너지기 힘든 기술적인 것들과 뭐 경제 제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생각하시는지. 저는 10년간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그 세 가지 사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브랜드도 있죠. 애플의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휴대폰 사는 사람들은 네. 뭐 PC도 애플이고 패드도 아이패드고 네, 세계 브랜드에 1등, 2등 할 거요. 애플이. 네, 네. 뭐 그러니까 그 브랜드도 있죠. 거기다 기술은 OS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애플의 기술은 그 OS의 알고리즘 기술이에요. 삼성전자가 핸드폰에 쓰는 6기가를 넣어도 애플의 4기가만 넣어도 애플의 속도를 못 따라가요.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그 어쨌든 기술 따라잡기 쉽지 않다. 예, 그게 그만큼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OS를.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앱들에 대한 플랫폼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 앱스토어죠.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다운로드 받아도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의 30%를 애플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리니지 모바일을 게임을 했어. 아이템을 샀어요. 그럼 우리가 뭐 1억을 샀어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은 그냥 애플이 다 가져가는데 그 영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구글과 함께.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과 함께 영속 기업이다. 그리고 이거 패권이 한번 이렇게 지금은 무서운 게 지배적 사업자가 생기면은 정부가 독과점 이거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깨질 수 없는 두 번째 궁금한 게 네. 이제 테슬라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보면 예전에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휴대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실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LG도 만들었었고 뭐 모토로라 뭐 해외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노키아도 있었는데 이 하드웨어 기반에서 산업에서 이 산업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가버리면 거의 몇 개 빼고는 다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회사도 보면 사실 제조업 기반이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 사실 전 세계 너무 많잖아요. 네. 이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율주행과 전기차로 가게 되면 이게 사실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나머지 수많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과연 몇 개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저는 굉장히 소수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 인사이트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네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동차 한 30-40%는 없어질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테슬라는 재밌는 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미지 다 망친 거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핵심 아크로이자 예. 거기가 빌라. 이제 모든 악이죠. 근데 너무 이제 외계인인 게 기가팩토리를 아마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뭐냐면은 기가팩토리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시간이 다른 뭐 빅3,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거보다 30%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한 70%의 시간이면은 차가 한 대가 나와요. 쭉 들어가서 나오는데 다 이제 로봇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사람들 공장이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통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원가가 훨씬 낮은 거죠. 생산성이 높은 거. 근데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얘기를 안 했지만 그리고 배터리도 제일 싸게 만들어요. 제일 싸게 가져가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도 기술 자체가 이번에 이제 다 납품하는 회사들을 통해서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제일 싸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의 혁신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제 그런 혁신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플랫폼 OS로 가니까 거기서 추구하는 거는 사실은 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뭐 한 5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대단한 혁신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저희가 출퇴근을 하는데 한 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죠, 그죠. 네, 미국에서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의 삶에서 새로운 2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운전자들한테는. 나의 삶에서. 아무리 게임을 좋아해도 잠은 자야 되고. 뭘 하려고 그래도 책을 읽으려고 그래도 잠은 자야 되는데 나한테 그 소비 시간이 2시간이 더 생기면은 그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책을 봐도 되고 쇼핑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인포테인먼트를 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를 껴서 팔지를 이제 이미 고민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가 나오면은 애플도 어마어마하게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플이 그런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GM, 포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개가 좀 어려워지고 현기차는 잘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게임도 잘하죠. 엔터테인먼트도 많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